네, 안녕하세요. 유유케 아트 디자인입니다. 자, 여러분 AI로 멋진 캐릭터를 잘 만들었는데 다음 장면에서 갑자기 얼굴이 달라져 버린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마 AI 이미지 및 비디오 생성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안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고민일 겁니다. 지금까지 속 시원하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AI 디자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일괄성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하다는 나노바나나와 AI 디자인 툴하면 가장 대중적으로 손꼽히고 또 제가 추천드리는 미드저니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드저니 AI로 프로 사진작가처럼 멋진 고품질의 AI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강의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콘텐츠는 단순한 미드저니 사용법 강의가 아닙니다. 미드저니로 보다 고품질의 AI 사진을 생성할 수 있는 필수 핵심 요소 10가지와 실전 프롬프트로 AI 사진 만들기 이 실무에 특화된 강의 콘텐츠입니다. 특히 이 콘텐츠가 실용적인 이유는 핵심만 쏙쏙 골라서 잘 정리한 온라인 강의 노트와 함께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한 1시간짜리 강의 영상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거기에 복붙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전 프롬프트까지 이렇게 아낌없이 제공하는 아주 실용적인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걸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여러분이 배울 수 있도록 딱 필요한 핵심만 골라서 필수 요소 10가지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콘텐츠를 온전히 제공하려면 꾸준히 하나의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매번 나올 때마다 만약 얼굴이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영화나 드라마의 한 콘텐츠에 절대 집중할 수 없을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라면 주인공이 일관된 등장인물이 필수이고요. 만화 애니메이션 타입도 실사가 그림으로 스타일만 달라진 것뿐 동일하죠. 특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관된 제품의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하면 판매에 당장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만큼 일괄성은 AI를 떠나서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서비스를 한다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괄성 문제가 AI에서는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숙제로 남아있죠. AI는 확률 기반의 생성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프롬프트라 하더라도 유사한 패턴을 흉내만 낼 뿐 완전히 동일한 개체를 기억해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괄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현재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이 미드저니에서부터도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일괄성 문제를 꾸준히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아직까지 만족스럽다고 하기에는 그 능력이 부족하죠. 일괄성 하나를 위해서 몇 번이고 비효율적인 확률 싸움을 하면서 재생성을 또 해야 하고 그 과정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요즘 구글에서 새로 출시한 이 나노바나나의 일괄성 해결 능력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챗 GPT나 플럭스, 클링 AI 등 계속 앞다투어서 AI 일괄성 부분의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했지만 사실 일괄성 정복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애매하죠. 툴마다 조금 나아진 것뿐 여전히 일괄성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AI 이미지 생성 툴 경쟁 속에서도 지금껏 한결같이 저는 미드저니만을 항상 메인으로 고집하고 다뤄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나노바나나는 지금까지와는 확실히 좀 다릅니다. 이전 LMR이나 비공개 테스트부터 지금 구글 제미나이까지 걸쳐 나노바나나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 채널과 함께 미드저니를 다루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나노바나나의 뛰어난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사실 저는 그보다 더 눈에 띈 건 바로 더 쉽고 정말 직관적인 나노바나나의 사용성에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미드저니에서 AI 생성 결과물을 가지고 일괄성이나 기타 편집 작업을 하려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나노바나나는 그냥 간단한 프롬프트 한마디로 명령만 하면 그 어렵다던 일괄성도 정말 뚝딱 해결을 해내더라고요. 사실 그 과정이 너무 쉬워서 조금 허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술이든지 한없이 장점만 또 존재할 수는 없겠죠. 단점,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는 해요. 한간에 계속 나노바나나는 최고의 이미지 생성 툴이고 포토샵도 이제 끝났다 이런 식의 어그로성 기사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포토샵이나 기타 툴들이 사라질 정도는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무에서 AI 후반 공정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디테일하고 많은 컨트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직 이 정도의 디테일한 컨트롤은 나노바나나에서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포토샵이든 미드저니든 기존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AI 디자인의 그 일부 기능을 보다 더 대중적으로 손쉽게 풀어냈다는 점, 이 점을 가장 높이 평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만 그 핵심 기능들이 대중적으로 정말 많이 쓰는 일관성이라는 그 기능이기 때문에 더 이슈가 빠르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에 현 시점에서 나노 바나나나 미드저니 그 어떤 AI 디자인 툴이 더 좋은가? 포토샵은 정말 필요 없나? 이런 식의 경쟁은 장기로 보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AI 기술의 우열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어요. 지금껏 그래왔잖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 늘어나는 수많은 AI 기술들을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합해서 내가 쓸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핫한 나노 바나나와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이 미드저니의 두 장단점을 분석을 좀 해보고 어떻게 결합하면서 사용을 할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나노 바나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 튜토리얼을 다루는 영상은 아니에요.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부터 좀 더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나노 바나나와 미드전이 명확한 장단점을 알아야겠죠. 자, 그래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충해줘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각각의 장단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핫한 이 나노 바나나부터 살펴보면 나노 바나나를 이렇게까지 이슈화시킨 가장 핵심은 뭐니 해도 이 일관성 유지 능력입니다. 캐릭터 인물은 물론이고요. 사물 배경 일관성까지 이 유지 능력이 미드저니 옴니 레퍼런스보다 확실히 뛰어납니다. 자, 여러 장의 이미지를 만들어도 계속 동일하게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나노 바나나가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문가급 이미지 편집 합성 능력이에요. 괜히 포토샵을 위협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배경을 바꿔줘, 옷을 바꿔줘, 얼굴 바꿔줘, 이 부분을 지워줘, 이렇게 단순 텍스트 프롬프트 하나만으로도 포토샵에서 복잡했던 그 과정이 전부 다 이 프롬프트 한마디로 해결이 돼요. 공정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죠. 사용성이 그만큼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정말 좋은 툴입니다. 아무리 좋은 툴이라도 사용성이 너무 어려우면 사용자는 부담이 될 텐데, 하지만 나노바나나는 정말 사용 편의성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편의성 대비 또 결과물도 정말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어도 특별한 과정이 없어도 전문가 같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말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워낙 뛰어난 능력으로 이슈가 되면서 단점들이 크게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나노바나나도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정확성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이 복잡한 요구사항일수록 더 많은 반복 생성 시도가 필요로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세밀한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이 텍스트 기반으로 모든 설정을 컨트롤 해야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본적인 가로 세로 비율을 하는 이 종이비 컨트롤부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자, 물론 나노바나나 앱을 통해서 이 비율이나 기타 필요한 기능들을 커스텀해서 앱을 만들어 보는 그런 방법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건 또 별도의 앱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반면에 미드저니에서는 이미지 생성이 필요한 상세한 컨트롤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율부터 이 스타일링이나 예술성 부분도 컨트롤할 수 있고, 각종 파라미터와 미드저니만이 가진 스타일 코드, 개인화 코드 이런 것들로 미드저니만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더 다양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에 비하면 이런 부분은 나노바나나가 많이 부족해 보여요. 자, 세 번째는 초기 생성 이미지에 대한 퀄리티 부분입니다. 자, 나노바나나는 기존의 다른 AI 생성 툴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일관성이나 기타 및 편집을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툴이지만, 나노바나나 자체에서 이 처음 이미지를 생성할 때 그 표현력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아직 초기라서 그런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미드저니에 비해서 이렇게 예술적이고 독특한 스타일리시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부족해 보입니다. 자, 그럼 미드저니와 나노바나나 과연 이 두 개를 어떻게 결합하면 시너지가 나올까요? 자, 우선 가장 첫 번째, 일관성입니다. 사실 일관성 하나만으로 우리 현 시점에서 나노바나나를 써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죠. 그 정도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나노바나나를 꼭 활용을 해야 합니다. 다음 합성 및 편집 부분에서는 물론 미드저니에서도 자체적으로 에디트나 블렌드 이런 걸로 편집이나 합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드저니에서 이런 편집을 하면 할수록 원본 이미지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이런 미드저니의 단점을 나노바나나가 정말 적절하게 커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관성, 합성, 편집 등 이런 부분들은 나노바나나가 더 우수해요. 확실히 우수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후가공 공정이에요. 이런 공정들은 사실 좋은 기본 원본 이미지가 있어야만 빛을 발하는 공정입니다. 하지만 나노바나나 자체에서 처음 생성한 이미지의 퀄리티의 표현 능력은 미드저니에 미치지 못해요. 자, 미드저니는 확실히 이미지 표현 능력이 우수합니다. 약간 때깔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합성 편집 등 이런 후가공 능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기초, 근간이 되는 그 초기 이미지 생성의 다양성이나 퀄리티,
스타일리시하고 예술적인 표현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드저니의 능력치가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은 미드저니로 창의적인 씨앗을 뿌리면 나노바나나가 그 씨앗을 실용적인 열매로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미드저니로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각화하고 나노바나나의 일관성과 그 편집 기능으로 그 아이디어를 즉시 활용 가능한 결과물로 만드는 거죠. 이것이 두 도구의 최적화된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AI로 콘텐츠를 만들 때 그 콘텐츠를 메인으로 이끄는 캐릭터가 꼭 필요합니다. 주인공적인 캐릭터는 특히 매력적이어야 되고 무엇보다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오묘하고 매력적인 엘프 소녀를 이렇게 주인공으로 만약에 만들고 싶다고 하면 실제 그런 느낌을 주는 엘프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엘프 캐릭터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같은 프롬프트로 만들었음에도 결과물이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떤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고 싶으신가요? 자, 왼쪽은 미드저니에서 만든 결과물이고 오른쪽은 나노바나나에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자, 혹시 프롬프트로 인해 퀄리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또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음에도 제미나이에서 만들어진 캐릭터는 뭔가 좀 평범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자연스러움이 조금 부족해 보여요. 미드저니만의 이런 스타일리시한 매력적인 이미지는 나노바나나에서 생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약간 때깔이라고 하는데 말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확실히 미드저니만의 이런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나노바나나가 그 능력치를 따라오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일반적인 인물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슷해 보이지만 확실히 미드저니 쪽의 인물이 더 매력적인 인물로 보이시죠? 자, 이 나노바나나 제미나이에서 만든 이미지는 너무 증명사진 같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좀 평범하고 약간 획일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물론 프롬프트대로 둘 다 제대로 만들어낸 건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노바나나에서는 이 미드저니 특유의 이 때깔, 스타일리시한 이런 이미지가 초기 이미지 생성 창작 작업을 할 때는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상대적으로 간단한 프롬프트에서 생성한 예시인데요. 자, 프롬프트도 보면 프로페셔널 포토 오브 K-팝 걸이에요. 특별히 추가한 게 없는 정말 기본적인, 정말 일반적인 프롬프트입니다. 자, 근데 이 결과물을 보면 느낌이 좀 사뭇 다르죠. 자,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우측의 제미나이에서 만든 이 K-팝 걸이 더 현실에 가까운 K-팝 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스타일리시한 이미지, 때깔의 문제일 수 있어요. 미드저니는 일단 이렇게 매력적이고 일명 때깔이 좋다는 이미지가 뭔지 이해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얼마 전에 오픈한 제미나이에 비해서 미드저니는 그간 쌓아온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왜 미드저니가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고 우리가 흔히 매력적인 때깔이라는 그런 느낌이 왜 나오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미드저니에서 생성한 이 K-팝 걸 한번 보여드리면 사실 프롬프트는 이게 다예요. 그리고 다 같은 프롬프트를 썼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K-팝 걸 이미지들이 다 같아요. 그런데 이미지들은 전부 다 느낌들이 다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프로필 사진 느낌이 들고 또 이런 거에서는 또 한편으로 빈티지한 독특한 이런 스타일도 느껴지고요. 이런 반짝이는 샤이닝한 이런 차가운 느낌, 또 이런 보라색 톤으로 굉장히 몽환적인 독특한 느낌도 만들어지죠. 정말 이렇게 다양한 K-팝 걸들이 생성된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미드저니는 프롬프트 외에도 다양한 이런 스타일링을 해주는 무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드저니만의 이런 스타일 코드, 여기 보이시는 이런 스타일 코드들, 그리고 개인화 코드들, 이런 스타일을 결정짓는 특별한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미드저니만이 가진 이런 독특한 스타일들을 연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기능들은 사실 나노바나나에는 없는 기능들이에요. 컨트롤하기가 어렵죠.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텍스트로 계속 입력을 해줘야 할 뿐입니다. 자, 미드저니로 처음 근간이 되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나노바나나가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시간입니다. 나노바나나의 가장 핵심 기능이자 현재 가장 핫한 일관성 유지 능력을 미드저니와 함께 비교해보면서 그 차이점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캐릭터를 만들면 다양한 스토리나 상황 전개에 따라서 캐릭터들은 크게 표정과 포즈를 바꿔야만 합니다. 특히 캐릭터의 감정 표현을 하려면 표정 변화는 필수인데 의외로 다양한 표정을 만드는 게 AI에서 쉽지가 않아요. 단순히 슬픔, 기쁨, 분노 이런 감정 표현의 변화는 잘 나타낼 수 있지만 정작 진짜 문제는 캐릭터 얼굴도 이때 변화가 같이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표정 변화를 이렇게 거치면서 캐릭터 자체 인물에 대한 변화도 일어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노바나나를 통해서 만든 이 표정에 대한 일관성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표정들을 하고 있지만 이 원본에서 갖고 있던 이 캐릭터의 얼굴을 정확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죠. 이 정도면 같은 캐릭터가 연기했다고 봐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일관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드전에서도 똑같은 프롬프트로 같이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렇지만 결과가 지금 확연하게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인물이 중간중간 표정이 너무 과하게 나온 것들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주 묘하게 얼굴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나타나고, 굉장히 일관성 유지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번에서 5번씩은 계속 반복적으로 생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제미나이는 지금 단 한 번에 나온 결과물이었어요. 여기서 드는 생각은 이제 굳이 미드전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일관성을 고집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 나노바나나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적시적소에 활용하는 편이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효율적인 작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도 작업을 할 때 우리의 소중한 작업 시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 다음으로 또 가장 많이 하는 캐릭터 일관성 작업 중 하나는 바로 캐릭터의 다양한 포즈를 만드는 일이에요. 공부를 하는 장면을 연출을 하려면 연필을 잡거나 뭐 책을 보거나 이런 포즈의 변화가 필요한 것처럼 꼭 필요한 액션 포즈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포즈 베리에이션도 AI 작업으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사 캐릭터에 비해서 다양한 포즈와 전반적인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탄탄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캐릭터 시트라는 걸 통해서 기본적인 캐릭터의 앞뒤, 옆 이런 턴어라운드나 다양한 이런 응용 동작들이 들어있는 설정집을 심심치 않게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통 캐릭터 시트 하면 또 2D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주로 애용을 했던 거라, 사실 기존에도 미드전에서의 2D 타입 그림체에서는 캐릭터 시트가 비교적으로 잘 작동이 됐어요. 실사 타입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 턴어라운드도 잘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노바나나는 정말 실사 그림 구분 없이 턴어라운드 앞뒤 옆면을 정말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우측의 미드전이랑 비교해보면 확연히 그 차이가 나는데, 이 미드전에서 만들어진 이 턴어라운드를 보시면 이 세 개는 좀 다 같은 방향이고 같은 이미지인데 이렇게 좀 오류가 났죠. 그리고 심지어 이 뒷모습이 없어요. 중요한 정작 뒷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얼굴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노바나나에서 만든 이 턴어라운드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얼굴 부분도 큰 변형 없이 일관성을 잘 유지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캐릭터 시트의 다양한 포즈 역시 일관성이 생명인데, 이처럼 실사 타입에서도 나노바나나는 누가 봐도 같은 인물로 판단될 만큼 수준의 캐릭터 일관성을 평균 이상적으로 잘 뽑아줍니다. 간혹 정말 일치하지 않는 얼굴이 나올 때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대부분 납득이 가는 캐릭터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얼굴은 물론 의상도 거의 똑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죠. 포즈가 바뀌어도 의상과 얼굴에 대한 일관성을 정말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미드전이랑 비교해서 보면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보이는데, 자, 이렇게 미드전에서도 4개의 다른 동작을 요청을 했지만 이렇게 첫 번째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이 이미지 하나만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오류가 나타났고, 또 그마저도 이 안에서 얼굴과 이 색감 톤도 미세하게 달라졌어요. 특히 이 하체 부분에 보면 기존 원본에는 없었던 이상한 디자인이 추가된 이런 오류도 나타났죠. 그만큼 AI에 있어서 이런 포즈를 바꾸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부분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노바나나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캐릭터 자체에만 변화를 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 배경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많죠. 자, 이때 배경을 바꿔가면서 또 캐릭터가 변형이 일어나는 일 역시 자주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우측 예시 이미지도 미드저니에서 이 원본을 가지고 배경 부분만 교체를 해본 건데, 이렇게 해변가나 교회 이렇게 배경만 변경했을 때 배경이 바뀐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얼굴도 약간 미묘하게 뭔가 달라졌어요. 원본에 비하면 살짝 다른 느낌입니다. 자, 헤어스타일도 갑자기 지금 달라진 게 보이죠? 이 긴 머리 헤어스타일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묶은 머리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따로 또 프롬프트로 요청한 것도 아니지만 이 검이 또 사라졌죠? 배경만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을 뿐인데 이런 일관성 유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번엔 나노바나나에서 배경을 변경한 결과물인데요.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캐릭터의 변화가 없죠. 일관성이 뛰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좀 더 놀라운 거는 이 해변가의 노을진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따뜻한 계열의 이 톤을 전체적으로 또 바꿔줬고, 이런 설산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내리는 그런 날씨를 통해서 상황에 맞게
이 전체적인 톤도 약간 차가운 계열의 그런 색감 톤을 맞춰줬어요. 특히 설사는 눈이 내리는 그런 날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또 파악을 하고 이렇게 머리 부분과 어깨 부분에 이런 부분에 눈이 쌓여있는 표현까지도 해줬습니다. 자, 물론 또 나노바나나라고 해서 다 좋게만 나온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여기 야외가 아닌 성당에 이 실내를 요청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약간 합성한 듯한 그런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결과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원본 자체가 실내보다는 실외에 조금 더 적합한 형태여서 그런 것 같고요. 이마저도 또 단순히 제가 성당 실내 배경 바꿔줘 이런 식으로 단순한 프롬프트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 더 맞게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우측에서 비추고 실내에 맞게 캐릭터의 톤도 맞춰서 전체적인 배경과 인물의 그 톤앤면을 맞춰달라고 이런 더 디테일하게 요청하면서 프롬프트를 또 보완해 가면 아마 충분히 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한 예로 예를 들어서 맨 우측에 이 결과물을 보시면 야외 정원에 맞춰 검을 없애고 정원 배경에 이런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손에 장미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이런 상황에 맞춰서 더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줬더니 더 좋은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특히 이 가슴에 품은 장미가 이런 실버 갑옷에 반사돼서 비치는 이런 디테일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줬어요. 너무 자연스럽죠? 다시 이 정도 퀄리티의 합성을 하려면 사실 포토샵에서도 꽤 작업 공수가 들어가는 편인데 정말 나노바나나는 텍스트 하나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고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줬습니다. 여담으로 이 캐릭터도 처음에 청순하고 매력적인 엘프 소녀로 만들었다가 뭔가 좀 더 이색적인 엘프의 컨셉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다시 이런 청순한 얼굴과 상반되게 좀 더 이렇게 전투력이 있어 보이는 반전 있는 엘프로 만들어주고 이런 화려한 실버 갑옷 설정을 추가를 해봤어요. 자, 거기에 한 번 더 특별하게 여성스러운 이런 치마와 지극히 남성다운 갑옷의 이런 독특한 조화로 더 매력적인 의상을 기획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매력적인 캐릭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얼굴도 얼굴이지만 이런 바디와 의상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나노바나나에서 이렇게 얼굴 외에 바디, 의상 이런 부분도 전체를 한번 새로 만들어 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지금 이 이미지가 나노바나나로 만든 이미지예요. 얼굴을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 의상과 이 밑에 바디 부분은 나노바나나에서 생성을 한 건데 이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랑 대비해서 보시면 확실히 이 매력적인 그런 스타일리시한 부분이 부족해 보이죠. 갑옷이 일단 너무 좀 평범한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전신을 또 비교해서 보면 더 그 차이의 느낌이 뭔지 확 오실 거예요. 분명 프롬프트도 다 같고 똑같이 만들었지만 이 최종 나온 그 때깔의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꼭 메인이 되는 이 원본 생성은 미드저니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저의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영상의 기본 결론은 다시 한마디로 미드저니로 창의적인 씨앗을 만드시고 나노바나나로는 그 씨앗을 실용적인 열매로 키우는 그 역할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도구의 그 장단점에 따른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둘 다 적시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미드저니로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각화하시고요. 그리고 나노바나나의 이런 뛰어난 일괄성과 편집 기능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즉시 활용 가능한 결과물로 만드는 것, 바로 이 부분이 이 두 도구의 최적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노바나나 외에도 앞으로 더 좋은 다양한 AI 툴들이 언제 어떻게 더 쏟아져 나올지 모르는데 앞으로 어떤 AI 툴이 더 좋으냐 이런 판가름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결합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AI 툴마다 이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시고 상호 보완성이 좋은 그런 결합점을 찾는 것, 나만의 AI 도구를 선별하는 것, 이 또한 앞으로 나만의 AI 경쟁력이 또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실용적이고 유용한 꿀팁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메인 홈페이지 프로필 아래 이 가입 버튼을 눌러서 멤버십 전용 영상과 기타 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가입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